트럼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내놓은 것들이 정부 효율화, 관세 수입 늘린다, 약화를 인하한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공식 발표된 상태죠. 근데 이율배반적이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마가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나 강등을 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 최상급이었는데 11년에 제일 먼저 피치사가 이제 한 단계 등급을 강등을 했고, 이어서 2013년에 S&P 또 한 단계 강등을 했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던 무디스사마저도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급에서 바로 한 단계 아래로 강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다 강등을 한 셈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발표를 하겠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그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대통령령을 서명을 해서 이제 약가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문제하고 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결정적인 배경 요인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약품 가격, 의료비죠. 통틀어서 의약품비죠. 는 가장 악명이 높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 의학 관련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는 사례다라고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 의료 적자, 사회보장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비가 차지하는,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좀 보겠다, 그것을 이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약품 가격, 이 두 가지는 모두 미국의 재정 문제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 약간 기초 상식이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국가의 신용등급 문제가 관심사항이 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됐느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뭔가 미국 국가 신용이 조금 악화됐다. 국가 신용이 악화됐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들,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 경제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대외 교역 문제라든지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연동해서 달러 가치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디스가 미국 경제, 미국 국가 신용에 있어서 어떤 면을 꼭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가? 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재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가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쌍둥이 적자 문제가 이제 핵심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재정 적자 문제 심각한데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해야 된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이제 이른바 정부 효율화성,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 효율화성을 만들어서 연방 정부의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작은 정부 구현을 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관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관세 수입 증대가 일어나고 관세 수입이 증대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재정 적자에서
이 절대적인 적자의 그 주범이라고 할까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꽤 이제 이른바 연금 문제, 노령연금 문제, 퇴직연금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비, 메디케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생계비 보장 문제, 최저 생계비 보장 문제, 이런 크게 이제 세 꼭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재정적자를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적자가 100이라고 하면 이 사회보장 관련한 적자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재정적자보다도 사회보장 재정적자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다른 부분은 흑자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흑자를 갖다가 사회보장 그 관련 재정적자를 땜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땜빵을 한 결과가 미국 전체로 재정적자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지금 사회보장 관련한 적자 규모가 막대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그럼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냐, 또는 이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미국의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거 사회보장 지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사회보장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 첫째는 사회보장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사회보장 지출 관련한 또는 다른 부분에서 보전하는 세수를 확 늘려갖고 증세를 통해서 그걸 메꾸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슈퍼 리치 계층들이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부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 슈퍼 리치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매우 낮다 이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워렌 버핏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부자일수록 실질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낮다, 미국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계속 워렌 버핏이 비판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게 슈퍼 리치에 대한 증세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높인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회보장 지출을 억제하는 건데, 예컨대 노령연금 같은 것은 이미 이제 몇십 년 전에 주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연금 같은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건강 관련한 의료비 지출,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효율,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출 같은 경우는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효율,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한다. 약가 인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약가 인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반발하잖아요. 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약가 인하는 제약회사들 두드러 패면 되잖아요. 제약회사들 두드러 패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약가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추진하는데 행정 절차상에 미비점이 있어갖고 실패를 했어요. 못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지금 현재 내놓은 것들이 정부 효율화, 연방정부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수입 늘린다, 그 다음에 약화를 인하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죠. 공식 발표된 상태죠. 근데 이율배반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비 지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2025년 국방비가 8,500억 달러 정도였어요. 올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올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의 예산안이 1조 달러예요. 국방비 예산이 1,500달러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우 전쟁 비롯해서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중국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국방비 지출을, 원래는 국방비 지출을 삭감을 해야 되죠.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은. 미국 이제 국방비 지출이 1조 달러면 대체로 지금 이제 30조 달러라고 계산하기 좋게, 미국 GDP를, 명목 GDP를 30조 달러라고 보면 1조 달러면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GDP 대비 3.3% 정도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방비 지출 부담을 줄이면은 재정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근데 줄일 수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대폭 늘렸다는 거예요. 무려 전년 대비로 치면은 거의 얼마를 늘렸나요? 15%, 16%? 그 정도나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린 중 하나가 이른바 이제 골든돔 사업을 한다.
골든 돔 사업이 뭐냐? 이른바 우주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이 이제 핵무기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우주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막판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서 다단계에서 걸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예전에 이제 1980년대 레이건 앞전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레거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MD 스타워즈 계획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돈만 쓰고 이제 실패로 끝났다. 마찬가지로 골든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심지어는 미 군부 내에서도 회의론이 많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지 거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든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 1,700억 달러면은 이거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뭐 1조 달러 그 이상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저격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고 기술 개발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많은 반대나 회의론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골든돔 사업을 전개를 하겠다 한다. 근데 이제 이 골든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되게 90%를 저격을 하잖아요. 명중률이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차피 10%는 두드러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90%면은 대단한 그 저격률이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북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국토가 좁기 때문에 아이언돔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 아이언돔 같은 그런 방어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벌써 한국 정도만 해도, 남한 정도만 해도 아이언돔을 설치한다 편다 그랬을 때 그 저격률이 툭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한국에 몇십 배 되는 미국이 알래스카까지 포함해서 골든돔을 펼친다? 했을 때 과연 얼마 저격할 수 있겠느냐.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동시에 이렇게 몇백 발, 몇천 발이 날아오는 그런 것들을 그 광역 범위에서 과연 얼마를 저격할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저런 것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부장 관련 지출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폭증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슈퍼리치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증세는커녕 오히려 감세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킨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수지 비율은 제가 앞전에도 도표에서 보여드렸지만 GDP 대비 6%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채무 비율은 지금 이제 얼마냐면은 총 채무 비율은 GDP 대비 120%를 넘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여기는 이제 미국의 총 채무는 민간이 보유한 미 국채를 보유한 부분이 있고 미 연방 정부 기관이 보유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 보유한 분만 쳐도 연방 기관끼리 보유한 것을 서로 상쇄된다고 해서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니까 연방 정부 내에서 똔똔으로 이렇게 퉁친다고 쳐도 민간 부분한테 발행한 국채량만 해도 정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것들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어떤 발목을 잡느냐? 전체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또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달러의 중장기 약세 기조의 우려가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라. 라고 이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다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가파 마가정책에서 밀어붙인다. 그리고 내가 밀어붙이면 돼. 라고 해서 될 것 같냐라는 거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초당적 합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당적 합의에 실패를 한 결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수지 비율을 보면 10년 이후에 팍 늘어났죠. 지금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팍 늘어났죠. 10년 요 무렵은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들 부시에서 오바마로 넘어간 시기였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직후에 대통령 됐잖아. 2009년인가? 됐잖아요. 그 후로 이제 재정적가 급증했는데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물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적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후로도 계속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도 계속 확대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왜 이런 적자가 계속 확대됐냐? 여러분들 2010년 이후에 미국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재정 절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재정 절벽이란 뭡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를 못 해가지고 연방 정부의 예산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산 이제 내년도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 정부의회에다 제출했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안 이렇게 서로 못해가지고 극한 대립을 해요.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태가 커지고 문제가 커져서 그걸 더 빚으로 또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벼랑 끝에 몰리면 조금 이제 예산안을 승인해주고 벼랑 끝에 몰리면 또 조금 승인해주고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욱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2010년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한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정도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그 정치 경제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려 초당적 합의,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이다. 이 초당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전히 극한 대립 상황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만 더 가중될 뿐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